안녕하세요. 음산한 귀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투역 군인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공복무 중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했고 여러분을 어두운 비밀 속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겨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두려움과 신비로 가득한 여정을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병대 일선한 출신입니다. 저희 사단은 적원과는 거리가 있지만 훈련을 주 목적으로 하나 차단이라 벽과 대대를 가리지 않고 전 부대가 각종 훈련으로 빽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훈련이 많은 벽과를 택해서 부대에 전에 관호 각종 훈련 등으로 정신없는 나라를 보내고 나니 어느덧 의병 5고검이 되었습니다. 해병대에는 각종 코타, 가혹행위 때문에 유독 타 부대에서의 잔입이 잦습니다. 전적뿐 아니라 각종 사고의 징계위원회 기회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기 위해 정리조치를 하기 위해 보낼 때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전으로는 함께한 선의임이 아니면 크게 점을 쥐지 않습니다. 기수대원은 하지만 어차피 다른 곳으로 갈 사람이니까요. 그 친구도 그저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는 크게 관심을 쥐지 않았습니다. 불경머리인지 삭발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두피가 비치는 박박 깎은 머리에 매우 큰 놈을 가지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주눅 들어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이빈변 계급으로 잔춘으로 왔단 가자는 처음이기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걸어갔지만 사유를 듣고 나서는 한가족처럼 대해주게 되었죠. 준배처선임의 지시하에 종교원 모두가 잘 대해주니 시간이 갈수록 저차 적응하게 되었고 이내 종변의 같은 기수의 친구들 중 가장 낫다 라는 평가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고 동기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훌륭하게 부대에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를 장변에 대해 무렵 그 친구에 대해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 귀찮아한다, 대답을 하지 않는다, 지시하면 왜 이런 걸 시키냐는 눈으로 본다 등 주로 분위기에 대한 소문들이었습니다. 불인들이지만 같은 곳에서 동거동락하는 남자들이기에 기대없이 나한 반에게 전환됩니다. 급기야 잘 되는 게 문제다 라는 의견까지 나오게 되자 직접 제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러 나가자마자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맨발에 ጭ리벌을 끼워 신고 터벅터벅 저를 앞질러 흡연장으로 향하는 모습에 외항보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점에 분노가 앞섰습니다. 고충을 듣고 위로해 주려던 의도였으나 복도를 앞질러가는 그 친구의 뒤통수로 바라보며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내 흡연장에 도착했죠. 당시 흡연장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이 닿습니다. 어둑한 연병장에 부대 내 간호등 하나 트여있고 어두워 서로 얼굴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단의 대화가 잊혀지지 않아 더욱이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판기에서 400원짜리 조지아 커피를 뽑아 그 친구에게 내밀었습니다. 야 이거 마셔라. 이게 따뜻하게 나온다더라. 그 당시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삘 때 커피를 뽑아준다는 것은 나를 담배 피고 들어가자 의 의미가 아니라 이야기 좀 하자 라는 묵시적인 각속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걸 알았기에 커피를 거다 들고는 오랫동안 왼손 오른손으로 커피캔을 굴렸습니다. 잔시간의 정적이 흐른 후 물었습니다. 요즘 소문이 별로 안 좋더라.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말이 땅에 떨어질 것 같은 기보를 다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꺼내긴 했지만 상대가 이렇다 할 반응도 없고 대답도 없는 입 밖으로 내뱉던 소리가 땅에 떨어져 없어진 것 같은 시간이 잠시간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두워요조만 보이던 후임의 실루엣에서 끄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흘리기보다는 오래라도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를 억지로 막고 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울음소리를 듣자 안쓰러운 마음보다는 아까 사그라들지 않은 분노가 더욱 짙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동기가 빠졌기에 울음까지 자네 앞에서 보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가락은 먹습니다. 오려라는 울음과 울음 사이에서 그리고 울음을 진정시킬 때 나오는 딸꾹질 가짜 소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다 듣지 못했습니다. 발가락은 뭐? 부끄러워하겠습니다. 제 발가락은 먹습니다.
참지 못하고 후임의 실루엣 쪽으로 담배를 들지 않은 오른손을 휘두르자 손바닥과 살이 마주치는 소리가 났지만 후임은 어떠한 아프다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뺨을 우리고도 섬뜩한 기분에 소리를 지르며 물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말 똑바로 하네? 말이 떨어지긴 무섭게 후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선 자세로 제게 나아냈습니다. 가로등 밑으로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말투처럼 들렸으나 후임은 말을 대꾸도 먼저 가로등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화를 내서 참으며 후임 뒤를 따라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모욕적인 행동들을 몇 번이고 참아 넘겼으나 지금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서 딸기라도 한 대 더 때릴 심산이었죠. 야 이 새끼야, 선에 널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욕설을 내뱉으며 후임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밝은 곳으로 먼저 도착한 후임은 연동색 슬리퍼를 벗고 자신의 머리에 주황색 가로등 불빛에 비춰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발등에는 보라색 이빨 자국이 아니 멍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입을 통째로 벌려 발끝부터 목젖을 단위에 입에 넣고 깨문 것처럼 발등 중간에 누가 봐도 이빨 자국이 많습니다. 보랏빛의 멍 사이 이빨의 종점으로 계단하는 부분에는 빨간 밑으로 더욱 심하게 된 멍이 있었습니다. 그 멍은 단순한 자국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죠. 아무리 멍이 심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입안에 깨물린 것 같은 선명한 자국이었습니다. 흡연장을 오가는 다른 중대 사람들은 가로등 밑에 저희를 신기하게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멍든 말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과 그건 멍하니 보고 있는 한 사람.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 것을 억지로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야, 이거 길처럼 그 새끼가 장난친 거 아냐? 여기서 그 새끼는 중대의 정분기로 문제나마 아빠 선임입니다. 다행히 그런 짓일 거라고 생각하며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혀 달랐죠. 여자입니다. 우리 건이는 울음을 참으며 떨리지만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의리를 긁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새끼야, 여자가 어딨다고 개지랄이야? 너도 고래 그 새끼가 선임이라고 지금 코 고쳐주는 거야? 그 말과 동시에 담배를 입에 물고 가로등 앞에 자있는 후임벽의 얼굴을 우려다보며 멍하니 라이터를 주머니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라이터는 손에 잡혔지만 고를 붙이지 않고 계속 라이터를 손에 굴리고 있었죠. 야, 이병 수인가? 야 하지마. 왜 말등이 시첨 났는데 왜 군대자 앞에 보고 안 했어? 이리저리 노른내리 깔며 땅바닥에 자갈을 보는 듯하던 후임은 제가 묻자 너를 들어 저를 말없이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는 시간이 제법 흘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야, 대충 왜 그래? 뒤처럼 그 새끼가 네 발가락 뚝바냐? 나도 아직 그 새끼 기수 몇회 전이라 기수대원 하니까 보박보박 돈치하지. 그 새끼가 너한테 요점이다. 흡연자리저 도란도란 들려오던 이야기도 준비의 소리도 순간 멈췄습니다. 위로해 주려던지 이야기를 끊고 갑작스럽게 무의미 지된 괴성에 흡연장에 있던 타 중대원들 근무 투입을 위해 밭배에서 야치 점검을 하고 있던 중대 간부와 변호사들까지 전부 바로 눈 쪽을 비지 쳐다봤습니다. 발음 원장을 찬 중이 하나가 이쪽으로 걸어오며 소리쳤죠. 야, 고비도녀 이리 와봐. 무슨 일이야? 강도가 걸어던 말다 후임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는지 바들바들 손은 떨며 다시 면회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모양의 잔알이라도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더니 혼자 마주맞지 추모해버렸습니다. 춤상수 자부스며 새로 제2수작 수분점 하면서 깹니다. 깨면 저는 제 발끝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돌릴 수도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순정 밑에서 눈이 크거란 눈이 아주 크거란 눈이 크거란 여자가 고개를 도숙하고 내밉니다. 그 여자는 제 발을 날마다 입에 넣고 씹어 잡힙니다. 제 발을 입에 추넣으면 축축하고 미끄러거리면 지금 터진 듯해지는데 발이 딱 들어가진 않는지 터져 제 발등에 증막까지 들어갑니다. 그네로 제 발을 우저우저 씹는데 그게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발이 너무 아픕니다. 제 발가락은 먹습니다. 흡연자의 저희 일이 끝나고 중대로 돌아오자 이미 소문은 바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베이일님에게 소리를 지르더라. 저를 째려보고 있었다더 이미 일에 덮기에는 글러버를 따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모두가 잠에 들고 당직 분대장과 당직 병사만이 끼어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미리 저녁 점호 이전에 동기들에게 모이자고 요청이 있기에 다들 졸린 눈을 비비며 상황실로 몰했습니다. 간단하게 무임무와에 대하네요. 그리고 이 일이 가져올 파장을 중대 내에 제 동기들에게 알려주고 나니 오가는 말은 몇 마디 되지 않았습니다. 길차로 그 새끼가 멀쩡한 애를 끌어가서 왜가 이렇게 된 거구라. 그 새끼를 왜 남자관에 첫 깨물고 지랄을 했을까. 그래도 그 인간이 대단하다. 그 상황에서도 고선의 미름을 대지 않았네. 그 선 월드다 새끼 기술을 연애 직전에 결혼에 닫아내고 다시 치지마러 와서 진담은 없고라 나 그렇지 않게 잠에 들었죠. BTD의 다비도 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이지만 마이 늦지 않았던 시간에 초소근으로 마치고 잠에 들었다가 월빛 앞에서 우두성거리는 소리에 일어나니 청월반이 환하게 밝아져 있더군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다들 돌아나 비점으로 저를 보고 있었는데 월가 사단이 닿나 생각하고 나가보니 바로 그 구인병이 있다 청월반에서 소리가 나더군요. 게다가 청월반으로 들어서니 피해서만의 날쌘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김찬홍의 손에 할바가 들려있었고 달지병은 정신이 나가기 직전에 후임병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죠. 저 한방 바닥에는 피가 한 번 했고 그만 후임병의 양반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무 말 없이 있던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 서원병은 바닥에 피를 열심히 닦고 있었죠. 이미 당직 간부까지 맞기 때문에 병사들이 뭔가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저 한반으로 돌아가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죠. 다음날 아침 점호로 마친 후 오진에 되려고 하는 저항병을 정할반으로 데리고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말해줬으면 좋겠다.副대장님이 함부로 말하는 영청이 보내고 진김위원회는 도전 얼굴로 묻는 제 분위기를 읽었는지 저항병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근무가 김찬호 대변님이랑 해당 후임병이었습니다. 김찬호 대변님은 근무 마치고 온 동기 대변님이 깨워주셔서 맥주의 황금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누르고 있었습니다. 토들야와 다른 중대에 올라가시고 한층을 내려오자 알아서 샤워실에는 저, 김찬호 대변님, 동기 대변님, 당직 돈대장 이렇게 계시 있었습니다. 원래 근무 들어오니 전 10분 전에는 후임자로 와서 총기 수라왕 치료받고 총기 돌출받아서 전행자를 깨우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후임병이 수일수 40도면 되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김찬원 대변님을 기다리다가 그 정치를 아시지 않습니까? 동기 대변님이 김찬원 대변님은 막 노이였습니다. 노이였다고? 뭘 어떻게 노이였는데? 미소들 후임이니까 지안이 빠져서 지금까지 안 일어난다고. 역시 네가 애들 교육을 그딴 일을 시켜서 애가 그렇게 된다고. 그 말에 갑자기 김찬원 대변님이 차원 맥주를 집어던지더니 서울반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복도 여기까지 들리기에 김찬원 대변이 욕을 하길래 돌아서 뛰어가 보니까 차원병원 교회의 말을 꺼내기가 움츠러드는 듯 혹은 두려운 듯 좌우로 눈을 굴리며 더 이상의 말을 뱉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끝까지 해라. 지는 짜증 남이다니까. 발가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간 교도인병의 배전 위에 뇌리를 스쳤습니다. 눈알을 부릅뜨며 목에 핏대를 가득 채우고 여자입니다. 라고 소리 지른 것도 아닌 여고자입니다. 라고 질렀던 그 괴자. 김찬호 대변님 소리에 깜짝 놀라서 다시 군대장이라 생활반으로 뛰어봤더니 김찬호 대변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하이바로 근무인병은 계속 매를 치고 있었고 근무인병은 야구한다리 자세로 자기 발가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들 참 못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해한다는 건 건소인병이 자기 발가락을 먹는데 사람 다리가 그렇게 꺾일 수 있다는 것도 의문이고 자기 발가락을 지금 매일 참아오는 것도 의문인데 제일 소름 끼치는 부분은 소리 내면서 자기 발가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를 살면서 눈 뒤집힌 것도 처음 봤는데 눈도 뒤집혀 있었습니다. 눈이 흰자만 보이는 채로 소리를 내면서 자기 발가락을 쳐먹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저 솔직히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5층 이거 끝나면 행정반부터 중대장 그리고 헌병대 원난 전부 지수를 해야 되는데 소질이 많은데 이걸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마운병원 말하다가 인해 자신도 흥분한 듯 평소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자신의 걱정을 토로한 뒤까지 이르렀습니다. 더마운병원 몸에 답답한 듯 마지막 말을 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런 그냥 사실대로 말하려 합니다. 누가 어떤 말에 저런 머리가 나빠서 꾸며내면 꾸미기가 분명 날 거고 그냥 보고 들은 거 다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는 게 맞는 것 같다. 얼른 가서 자. 피곤할 텐데. 베이 회장님,
곧 있으면 출퇴근이십니까? 그래,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네. 부인병이 문을 닫고 나가자 오늘 벌어질 일들이 비로소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부인병이 발가락을 먹는 일로 끝났다냐, 저희 학교 후배들에게 좋은 술안주로 끝났을 테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이기에 그군 일들의 처리는 피난질이었죠. 병원실을 걸리, 비일병원 집을 급치, 불비각질로 보고봐야, 가장으로 알리, 비일병원 집을 급치, 불비각질로 보고봐라. 욕설의 소리가 적된 스피커는 계속해서 후임병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후임병이 혼자서 발가락을 먹은 일에 의외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길자루기 해당 후임병의 전입 당시부터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비수법은 매우 악랄하고 치밀해서 행정관의 중대원들을 모아놓고 사건의 전말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발바닥을 혀끝으로 했거나 발가락을 깨물기도 했으며 법원은 후임병에게 딸을 박살내겠다 라는 협박하여 자신의 발바닥으로 할게 하는 이자한의 만취 반에 집착하는 그런 과학성 변태 행위를 지속했던 겁니다. 또한 해당 후임병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군대 소대내 인원들과 이간질을 했더군요. 그로 인해 해당 후임병이 자해를 시도했다는 그런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엄은 영장 15일 게다가 후임이 원하는 따로 재판까지 진행하는, 그래서 김철엄을 육군 교도소에 갈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죠. 외뜨럽고 부드럽지만 권은 두 대에 전화 있을 법한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들 김철엄이 어디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서로 김철엄이 이야기가 나오면 두른 얼굴로 입을 다물게 되었죠.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는 폐쇄적이고 소문이 많으며 테러 사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철욱이 미친 짓을 했다는 건 기정사실이 되었지만 품이지 않는 공동체는 여전히 미진하게 남아있었죠. 왜 김철욱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가혹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모두가 보란듯이 해당 후임병을 뽑히는다. 그리고 왜 그 후임병은 혼자 발가락을 쳐먹고 있었는가. 이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김철욱 해병은 먼 곳에가 부대 없었으며 해당 후임병 또한 며칠간 지층점호에 나타나지 않다가 가끔 반무 미조라에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발가락을 꺽꺽대며 처먹는 미친더, 그 후임의 별명은 해당 이름을 줄여 제반이가 되었습니다. 아침 담호 숙사 정렬 등 존대원들이 모여있을 때 장난기 많은 선임들은 그 후임에게 야 세벌이 세벌아 하며 부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자신을 부르는지 몰랐으나 길에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깨닫거나 핏기없는 얼굴로 관등 성명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다 얼마나 날라 상병 정기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22시까지 지휘동대질의 배낭 복귀 보고를 해야 됐기에 조금 이른 발길을 부대 입구부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에 도착해 지휘동대질의 보고를 하고 중대에 올라오니 병자 한 명과 제발이가 저항실의 군복 차림으로 발려 있었습니다. 야이야, 잘가 떠왔냐? 내 전물은? 맨발맞은 미소와 함께 던지는 병장의 질문에 옅은 미소를 띄우며 마이를 재건 택한 답을 건넸습니다. 아, 요즘 미병수 담배범서 빡세서 죽겠습니다. 핸드폰도 잭찍 해야 되는데 담배 때문에 내가 쫄아야 돼? 고맙다, 잘 피울게. 빨리 담배 한 견에 눈이 띌 정도로 표정이 밝아진 병자는 이내 제발이 위에 발심을 돌렸습니다. 야, 제발아. 이병, 짐, 야 이 새끼야 내려 관등 전만 몰아보대라디. 이병, 짐, 제발. 이 새끼야, 너를 앞으로 내 밑에 애들이 부르면 그렇게 되겠더라. 그 병장은 자신의 마투임 기수임 길자른 병장이 날아난 게 안 입고 왔단 듯 그 사건 이후로 유독 제발이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흑밤 동안 같이 자원병으로 자야 되는 후임병이 조금 불쌍했으나 되도록지 않게 전역하고 정월반으로 복귀해서 잠을 청했습니다. 김철욱이 중대로 복귀한 곳은 그 다음 날이었죠. 아침 식사고 나온 햄빵을 먹고 친한 후임과 함께 중대로 복귀하기 사건이 일어났던 정월반에서 덮부대를 사고 있던 김철욱과 그를 지켜보고 있는 처음 보는 중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꼴 좋다는 생각으로 입으로 지나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김찬욱 곁에 저이면 처음 보는 중사를 김찬욱을 돕지도 않았고 처음 보는 저희를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다리에 서서 김찬욱의 행동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는 듯 조금은 멍한 눈으로 김찬욱을 지켜보고 있었죠. 게이다.
이쪽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제스처에 눈을 고정한 채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듯 자리가 섞일 목소리로 길찬욱이 저를 뜯놓습니다. 그 유머를 돋구려는 심찬으로 예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나는 너를 대우하지 않는다를 더욱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제 뒤 매력 괴롭힌 거 봤는데 그 미력? 그 빛을 제끼 하이버로 맞을 때 웃더라. 선본 줄 안 웃다가 하이버로 맞을 때 웃더라니다. 짐이나 챙겨라 아프다 우리네. 멍하니 김자루를 바라보던 조자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은 2개월 남짓 흘렀습니다. 김자루이 각오란고 세 번이나 자신의 괴롭히던 병자날 마음의 편지를 통해 자취시켰고 정신과를 오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부대는 결국 그 구임에 한약 부적격 침자를 결정하게 되었고 공유 전환으로 갈 뻔했으나 구임은 매우 이례적으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전역가는 기수들의 지침으로 세월 만에 돌며 감사 표하기를 제발이가 혼자 일이 되었을 때의 총기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죠. 제가 했던 저하관 역시 그러했습니다. 제발이가 저희 저마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본대장은 보지도 않고 꺼지라고 말했고 제발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저야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괘씸하다고 생각했으나 입에 마음이 좋지 못해 조용히 저말만 문을 열고 나섰죠. 때마침 제발이는 역세월 만에 저도 똑같은 직업을 받았는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담배나 합자. 같이 담배를 피워도 되겠다는 질문에 달기 세원의 규장이 일에 따라오는 세관이를 보고 잠시 찌푸려졌지만 일의 선순이 보내줬습니다. 그날의 밤하늘은 그런대로 아름다웠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제가 밤하늘에 대해 잠시 지졸한 이유는 그날의 대화가 이들을 쓰게 한 목적이자 원인이고 아직까지 뚫리지 않아 여러분에게 전하는 궁금증이기 때문입니다. 작업 일에 늦은 밤까지 터져 있었습니다. 그날과 같이 400원짜리 조자열을 2캔 뽑아 한 캔을 부인에게 건넸죠. 야, 이거 그날 생각 안 나냐? 주무실 자리에서 커피 드셔도 괜찮으십니다. 해병은 괜찮아 새끼야. 예일이는 민담입니다. 더 이상 의미 아니라는 생각에 저도 장난기가 섞인 말투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날은 새머리와 매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 저녁 가게 되면 꼭 여자친구에게 밤을 동거하자고 말할 거라는, 여자친구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는, 그래서 빨리 저녁가고 싶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동안 새머리보다는 서구치는 건림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다설한 구인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의 대부분은 여자친구가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만큼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니 진실한 속내를 털어놓은 것 같았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잠시 정적해 놓았습니다. 야, 춥다. 너는 내일 저녁이지만 나 쪽도 있어야 돼. 들어가자. 너즈레를 떨며 건넨 만에 제 머리를 아무 말 없이 중단쯤 탄 담배를 한번 빨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아주 춥다. 제발 좀 들어가자. 에이, 이병님. 들어가자는 제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제 머리가 낮은 목소리로 뜸렀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 혹은 지금 생각하면 이제 되었다라는 느낌의 목소리였죠. 왜, 들어오자니까 대답도 안 하고 본다. 해머니는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제 다리에 죄를 한번 떨다니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 발가락 쳐먹은 년 있지 않습니까? 심장은 누군가 쿵 하고 내리치는 느낌이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보다는 이균병 시절 마선님이 제 잘못을 지적하며 처음으로 가슴팍을 치던 느낌. 가볍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비하지 못해 튀점이던 그 느낌이 가까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